철없는 어른들, 오늘의 주제 노벨상, 노벨 화학상 파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끌고 갈 저는 오늘 바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승작가입니다. 네, 제로입니다. 노벨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가지고 좀 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다루게 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의약품이 있어요. 뭐냐면 휴미라라고 하는 약인데 이게 잘 모르시죠? 정말 처음 어렵네요. 들어봤어요. 정말 어렵네요 오늘. 우리 집에 류마티스 환자가 없어서. 이거 맞아요. 류마티스 치료제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맞아. 아니 사실 주제를 찍어주신 게 우리 제로 형님이 찍어주신 거라 가지고 그 비슷한 이름의 약도 있지 않나요? 이게 약 이름이에요. 약 이름이에요? 휴미라. 들어본 거구나. 그래서 휴미라가 약 이름. 그다음에 이 약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달리무맙이라고 하는 네, 그건 못 들어봤어요. 항체고 이게 특허가 최근에 풀렸어요. 원래 이제 특허가 15년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처음에 그 허가를 받아서 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03년이에요. 올해가 2018년이라 그 15년이 지나서 이제 특허가 풀렸고 지금 한참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거를 카피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팔리느냐? 작년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조 원. 세계 시장 연간. 1년 동안 한 20조 원 정도 파는 약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일을 가져오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약을 만들었는데 이제 딱 특허가 풀리니까 그 원래 만들었던 회사에서 우리가 가격을 내리겠다. 그래서 선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마구 떨어지고 있다는 슬픈 소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래 정지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개. 네. 그거는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 그거 말고 이제 그 기술적으로 그것 때문에 조금 말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지금 이거는 그 류머티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염증 치료에 사용이 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염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염증이 뭔가? 여러분 염증이 뭘까요? 보통 뭐 염증 제거하는 약이에요. 이거 염증 없어져야지. 맞아. 열 나는 거. 곪는 거. 곪는 상처 거. 나서 곪을 때. 맞아요. 곪으면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죠. 네. 열나는 거. 열 나는 거. 또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기본 증상으로 보거든요. 염증이 있을 때. 열, 통증, 부음. 그다음에 발적까지. 발적까지 하면 4가지죠. 발적이 뭐예요? 이제 빨개지는 거. 붉게 올라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데 그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효소, 단백질,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그 마약 했을 때 모르핀 했을 때 그때 염증을 조절해주는 물질로 뭐 지방을 접어주는 콕스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지방을 접어가지고 만드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통증 유발 물질이고 이제 그거를 제거해줌으로써 염증을 없애는 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진통제들, 뭐 브루펜 아니면은 뭐 낙센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이 이제 엔세이드라고 해가지고 난 스테로이드 안티 인플라멘터리 드러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아닌데 염증을 없애주는 약 좋은 거. 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들. 그렇게 염증을 없애주는 약 중에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거 합성하는 거를 저해해주는 그런 진통제들도 있고 그 염증 제거제들도 있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는 백혈구들이 만드는 게 있어요. 백혈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여기 지금 세균이 침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몸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라고 이제 막 신호를 분비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듣고 그곳으로 혈액이 몰려요. 그러면 그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음도 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줄여주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인플릭시맙. 이 아니고 아달리무맙이에요. 아달리무맙이고 인플락시맙은 조금 이따가 또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휴미라라는 약이 그 백혈구가 분비하는 물질들 중에
여기에 염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사이토카인은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인터루킨 뭐 2, 3, 뭐 TNF 알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TNF 알파라고 하는 특정 물질을 없애주는 거예요. TNF 알파는 뭐냐? 자 이게 점점 어려운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쏙쏙. 지금 TNF 알파라는 물질은 뭐냐면 튜머 네크로시스, 그러니까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들, 특히 그 중에서도 마크로파지라고 큰 그 대식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 막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걔가 가장 많이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비가 되면 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서 잘못된 세포, 암세포가 원래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 중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잘못된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잘못 발현이 돼가지고 정상 세포인데도 여기 지금 잘못된 놈이 있어라고 막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줄여주는 약이 지금 오늘 이야기한 휴미라라는 약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그렇죠. 자가면역. 원래 정상인데 정상인 놈을 때리는, 얘가 잘못됐다고 자꾸 막 때리고 붓고 연락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들이고 그거를 치료해 주는데 사용되는 게 오늘의 약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쏙쏙 잘 이해가 좀 들어왔어요. 되셨어요? 일단 기반을 다졌으니까.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좀 짓고 그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TNF 알파, 백혈구가 분비하는 TNF 알파라는 애한테 가서 들러붙는 애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가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얘가 다른 곳에 신호를 못 주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오늘의 그 약인 휴미라라는 약이고, 사실 주제는 노벨상인데 왜 휴미라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 휴미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그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휴미라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했었고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약을 만든 그 기술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그 약을 만든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기술. 염증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브루펜, 낙센 뭐 이런 애들은 스테로이드가 아닌데 염증을 제거해주는 약이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염증을 제거하는데 뭐도 효과가 있다? 스테로이드도 효과가 있다. 사실은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제일 좋아요. 이게 먹으면 직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네. 광고는 아니고 네. 한 방에 네. 먹으면 직방이다. 네. 한 방에 이제 네. 그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 네.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스테로이드. 그래서 보통 이제 질환, 그 염증 질환들이 심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먹는데 부작용이 장기간 복용하면서 생겨요. 짧은 기간 먹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도 좋고 염증도 제거해주고 몸에서 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장기간을 복용을 하게 되면 뭐 혈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뭐 몸이 붓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제가 아닌 그 염증 제거제로 개발된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들인 거고, 이제 그거 말고 나와 있는 게 드마드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드마드는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건 메토트렉세이트라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에 한참 핫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메토트렉세이트라고 맨날 똑같이 류머티스 걸린 분들이 드시는 약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분이 받아갔던 그 약을 하루에 한 번씩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중태에 빠지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참 뉴스에서 시끌벅적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처음 알았어요. 네. 뉴스에다 맨날 보는데도 모르는데. 그 좀 되긴 했죠. 한 몇 개월 전이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 약제인데, 그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것도 맨날 똑같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를 잘못된 세포라고 인식해서 공격하는 거, 그런 거를 억제해주는 약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 같은 경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잘못 먹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도 꽤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좀 더 타겟팅을 높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질들만 제거하자. 그게 뭐냐? TNF-알파가 되는 거예요. TNF-알파라고 하는 그 염증 유발 물질을 없애면 자가 면역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거를 줄이자. 그것만 잡는 애를 찾자라고 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생각하니까 사실 타겟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분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분자들 중에 딱 하나만 노려서 걔만 딱 때려잡아야 되는 거니까 진짜 쉬운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 몸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미.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면역 체계 그 백혈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걔네들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애들을 때려잡는 걸 학습을 하고 만들어져요. 처음에. 여러분 따라오고있어요? 신기하죠. 예. 다들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요? 어디서 백혈구를? 만들어지냐면 우리 몸에 이제 지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라랑 처음 그다음에 들어봐요. 그게 뭐야? 스플린, 지라.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기 비장이라고 하면 알아요? 비장도 처음 들어봐. 그 이렇게 비장 이렇게 안에? 생긴 그 약간 맞아. 노랗고 맞아. 그 뭐야 간 옆에 붙어 있어요? 이자 이자? 쪽에. 이자 쪽? 이자 쪽에. 아, 아하. 어렴풋이 거기쯤에 있고 네. 근데 여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면역 세포들 중에 T 세포라는 애들은 여기 갑상선 쪽으로 가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지고 또 여기 지라에서 만들어진 애들도 여기서 만들어진 게 끝이 아니라 또 몸에 있는 림프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막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것도 진짜 분자생물학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 진짜 재밌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짜 복잡해요. 원래 진짜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단백질을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 중에 잘라서 필요한 것들만 무작위로 만들어요. 무작위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안 좋은 애들이 있을 때 걔네들한테 가서 붙으면 걔네들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 발견이 돼야 이제 그러면 신기하다. 그때 이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지 않고 그냥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가 나쁜 애들을 만나서 특정 물질에만 결합을 하도록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한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고 치면 걔네들이 각각 다 다른 모양의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고리에 딱 정확하게 걸린 애들만 잡아내는 거죠. 이거 뭐 노벨상 얘기하려고 저희 중학 과학부터 이거 중학 아유, 과학 이거 중학이 아니지 무슨 이거는. 중학이에요? 이거 중학 이거 중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이거 위대 때요? 아니에요 위대? 중학교 때 이 기초 개념을 다 배우잖아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배우는 거 고등학교 때 아니야? 배우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도 배워요? 고등학교 때 생물. 이게 그거죠. 일반 생물. 그 뭐지? 예방 접종? 이 예방 접종도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지금 되게 여러 개를 말했을 뿐이지 기초적인 그 맞아요. 지금 시스템은 중학교 때 배우는 그 면역 체계 아니요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 생물 1, 생물 2에 나 나와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백혈구가 뭘 하는지 뭐 백혈구가 고등학교 뭘 때 하는지 가장 그냥 개념적으로만 개념적으로, 짚고 네. 넘어가는. 다 아는구나.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아니,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저 진짜 재밌게 아니야. 듣고 있어요. 지금 다 들은 거 같아. 다 아는 거 같아. 들으신 분들은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그렇구나.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청취자분들 네, 너무 재밌었어. 낮게 생각을 했나 봐.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서 좋았어요. 예.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 면역 체계가 특이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T세포, B세포라고 하면 아시죠? 면역 세포가 이제 항체를 던지는 애들이 있고 직접 가서 세포를 죽이는 애들이 있는데 항체를 던지는 애들이 B세포, 직접 가서 죽이는 애들이 T세포예요. 근데 둘 다 특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B세포가 던지는 항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가 굉장히 특이도가 높거든요. 정확하게 하나의 타겟팅만 딱 해가지고 걔만 딱 때려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체라는 거는 Y자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네, 그 Y자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지금 항체라고 치시면 뜨니까 한번 쳐보세요.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해서 딱 때려잡는. 그러니까 딱 한 놈만 노려서 걔만 딱 때려잡는 거. 신체의 신비다. 그렇죠. 아니면 큰일 나니까. 잘못 때려잡으면 맞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때려잡으면 안 되니까. 경찰들이 막 시민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범죄자만 맞아, 딱 잡아서 도둑이다 딱 하는 애만 딱
이게 신문해서 맞구나 딱 하고 검찰에 딱 보내야지.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거 TNF 알파라는 물질이 염증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걔만 딱 때려잡는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항체가 굉장히 타겟팅을 잘한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럼 얘를 활용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G를 잡아다가 걔한테 TNF 알파 혹은 이제 그런 그 때려잡아야 되는 원인이 되는 물질, 이걸 항원이라고 해요. 그 때려잡아야 되는 원인이 되는 그 항원 물질을 G한테 투여를 해. 그러면 G가 그 항원을 때려잡을 수 있는 세포를 만들겠죠.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 네.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 그래서 B셀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B셀을 데려다가 항체를 생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항체를 찔러 넣은 다음에 얘가 항체를 만들 수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스플린 그 지라 그거를 떼요. 쥐한테서 그거를 떼가지고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증식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포는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곧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으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들이 무한 증식을 하고 무한히 살아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에너지를 주는 한 얘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세포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세포를 갖다가 얘랑 섞어요. 암세포가 진짜 똑똑하다. 암세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알고 있죠. 계속 무한 증식? 암세포는 죽지 않아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는 이상 증식을 하고 덩치가 늘어나고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암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모두 똑같은 표본의 암세포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암표본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연구할 때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최초의 그 암세포 연구를 시작한 게 1800년대, 1900년대 그쯤인데 그때 사용했던 암세포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분화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필요한 곳에. 그래서 그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 활동을 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암세포랑 아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항체를 만드는 G에 있는 그 지라 세포 그거를 이제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갈아요. 이걸 간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융합한다. 융합을 시켜. 네. 융합을 시켜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이제 융합을 해 가지고 암세포 겸 B세포인 놈이 만들어지는 게 있고 그냥 암세포인 경우가 있고 그냥 B세포인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융합을 시킨 다음에 분류를 하는 거죠. 한 30일 정도 배양을 해요. 그러면 그냥 B셀들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아니니까. 그냥 B셀들은 다 죽고 이제 살아남은 애들 중에 암세포인 애들이 있고 또 암세포랑 섞인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 중에 항체를 만드는 애들을 또 분류를 해요. 항체를 만드는 애들을 빼서 걔네들 중에 내가 필요한 항체를 만드는 애를 또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내가 필요한 항체를 만드는 융합세포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세포를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무한히 증식을 하고 내가 필요한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최초의 그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참 말은 쉬운데. 그러면 이 지금 암세포랑 이렇게 융합하는 이 기술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노벨상 받은 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자, 지금은 그 G가 타겟팅을 하는 거를 찾은 거잖아요. G한테 항원을 넣은 다음에 G에 있는 세포가 타겟팅을 잘 하는지 그리고 타겟팅을 한 놈들만 뽑아서 이제 우리가 한 건데 이제 요번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은 뭐냐면 G한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니? 우리가 하면 되지 하고 우리가 그 필요한 단백질을 직접 찾은 거예요.
기술로, 과학 기술로.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G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G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보다는 훨씬 더 쉽게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하죠. 효율적인 거에다가 동물학대도 안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성과도 거. 좋고. 근데 결국 아마 G세포를 쓰긴 할 걸요. 아 그래요? 네. 아. 결국 G세포를 쓰긴 하는데 근데 그 세포를 찾는 과정이 훨씬 간소화된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우연히 찾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그죠. 목적을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G세포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G가 만든 항체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걔가 항원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G 거잖아. 인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걔를 그냥 사람한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G가 가지고 있는 DNA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보면 항체가 이렇게 Y자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Y자 중에 여기 갈라져 있는 끝 부분이 이제 항원, 그러니까 나쁜 물질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을 사람 걸로 대체를 해요. DNA를. 그래서 G의 DNA를 처음에 이제 배아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DNA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 Y자에서 기둥 쪽의 것만 사람의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위에 것만 G의 걸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 거는 사람 거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한테 좀 알러지가 줄어들고 사람한테 넣었을 때 얘네들을 그래도 사람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DNA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약이 오늘 이야기할 아달리무맙 이전에 사용됐던 인플릭시맙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중태에 빠졌다는 그 약인가? 인플릭시맙을 맞고 중태에 빠진 적 아니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거는 메토트렉스. 그거 달라요? 그거는 화학. 너무 그건 영어 어려워. 화학적인 합성. 그렇구나. 그래서 타겟팅이 잘 좀 명확하지 않은 약이라고 했고 타겟팅을 높이기 위해서 항체를 이용한 거고 항체를 이용을 했는데 그 항체 중에 또 G께 있으면 안 되니까 G의 DNA를 조작을 해서 아래쪽 기둥만 인간 걸로 하고 위에 거는 G 걸로. 그게 직전까지 사용하던 그렇죠. 거다. 요게 이제 아달리무밥 이전에 사용되던 인플릭시맙입니다. 말은 쉬운데 진짜 힘들었겠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유전자 쉽지 않지. 조작하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그 인플릭시맙을 사용을 했을 때 옛날에 그 G 거랑 사람 거를 섞어 가지고 이거를 키메릭 안티바디라고 하거든요. 키메라처럼 이제 섞어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할 때 아래쪽 그러니까 인간의 항체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 G께 한 2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좀 부작용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사용을 했을 때 뭐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거나 좀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오늘 드디어 노벨상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노벨상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30분 됐는데. 네, 결론은 짧아요. 그때 이제 그 오늘 이야기하게 될 노벨상을 타신 분이 만든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전에 DNA를 조작을 했는데 그 아래쪽 그러니까 기둥 부분만 조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위에 부분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이 바뀌면서 그 타겟팅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 위에 있는 요 조그만한 그 작은 두 부분이 바뀌면 조금만 바뀌면 다른 물질에 가서 붙고 또 조금만 바뀌면 또 다른 물질에 가서 붙고 하니까 얘네들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인간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 G의 생체 능력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걔가 항원을 찾아내주기를 바라면서 G한테 항원을 넣고 거기서 찾아주길 기다렸던 건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으신 우리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선생님. 우리 노벨상 받으신 선생님 이름 제가 적어왔는데 잠시만요. 네. 세 분이나 돼. 세 분이나. 노벨상은 3명까지 줘요. 한 번 받을 때. 그러니까 길어. 4명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논문을 냈는데 그게 이제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 거기서 명만 줘요? 이제 제일 그 연구에 기여도가 많은 기여도가 높은 사람 3명한테만 주는 거야. 한 명은 안 주고. 야박하다. 근데 요번에는 아예 연구가 2개예요. 연구를 한 게 2가지고 근데 첫 번째 연구는 혼자서 하셨고 두 번째 연구는 2분이서 하셨어요. 갖고 일단 그
방금 말씀드렸던 파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술을 발견하신 게 조지 스미스라는 분이랑 그레고리 윈터라는 두 분인데 그 중에서도 그 조지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요. 파지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그 박테리오 파지라고 그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한테 특정 DNA를 넣으면 이 DNA를 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DNA에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만드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가 만드는 물질이 아닌데 내가 집어넣은 D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밖에다가 전시를 해줘요. 원래 자 박테리오 파지라는 애가 박테리아를 잡아먹고 박테리아를 터트리면서 우르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한 개가 감염이 되면 얘가 안에서 자기랑 똑같은 놈을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랑 똑같은 놈을 세균 안에서 막 만들어요. 박테리아가 아니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자기랑 똑같은 놈을 막 만들어 가지고 세균을 터트리면서 안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 바이러스들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한테 특정한 DNA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 DNA가 어떤 물질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자기가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인간이 넣어준 그 DNA에 있는 단백질도 만들어서 같이 그 바이러스랑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디스플레이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DNA를 넣어줬잖아요. 그 DNA를 넣어주면 이 DNA가 그 박테리아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표면에 전시가 돼요. 전시가 됐다는 게 디스플레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밖에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되게 로봇처럼 생겼고 로켓처럼 생겼거든요. 지금 네이버 같은데 한번 검색해보시면 박테리오 파지라고 쳐보시면 거기에 그 생긴 모양이 나오는데 로켓처럼 생겼고 그 안에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DNA가 있고 밖에는 로봇처럼 생긴 혹은 미사일처럼 생긴 그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DNA만 세포 안에 넣어요. 처음에. 그 딱 얘가 세포 안에 딱 붙어가지고 세포에 딱 붙어가지고 껍질은 내다 버리고 DNA만 그 세균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DNA가 자기랑 똑같은 놈을 만들도록 세균 안에 있는 다른 도구들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안에서 그 껍데기도 만들고 DNA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사진 찾아주셨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너무 인공적으로 생겼어. 그죠? 되게 인공적으로 생겼지. 미사일처럼 생겼죠 진짜로. 그냥 거의 로봇 아니야 진짜? 외계인이 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생겼는데,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이제 그 DNA가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도구들을 막 활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이 껍데기를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그 세균 안에서. 근데 그때 그 껍데기를 만들 때 인간이 넣어준 DNA도 그 껍데기에 같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넣어준 DNA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밖으로 그 껍데기에다가 이제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바이러스의 껍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겉에서 볼 땐 인간 DNA. 아니죠. 인간의 DNA를 넣어줬는데 내가 이 DNA가 어떤 DNA인지 몰라. 근데 내가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나중에 그 세균 안에서 터져 나올 때 그 터져 나온 애를 잡아다가 껍데기를 딱 살펴보면 그 DNA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DNA만 놓고는 DNA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 DNA를 딱 넣어줬을 때 바이러스 표면에 단백질이 딱 붙어서 나오니까 이 DNA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짱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타겟팅을 하는 단백질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70%만 인간의 것이고 20%는 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특정 단백질을 찾아내기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DNA를 우리가 쭉 해가지고 바이러스한테 쫙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DNA가 무슨 단백질을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나중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만 만드는 DNA도 찾을 수 있겠죠.
그거네. 우리 그러니까는 탈모 치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쯤이면?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돼. 아직 안 아직까지 되나? 안 돼. 아직까지. 아,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되게 좋게 해서 그렇지 이것저것 쫙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이게 맞는 거네 그리고 하나 딱 집어넣는다. 맞아요. 그거잖아요. 맞아.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그걸 못했어. 예전엔 그것도 못했다는. 옛날에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DNA로부터 단백질을 쉽게 분류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DNA가 얘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까 전에 G의 DNA를 조작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둥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요 Y자 끝에 있는 요 자리의 것까지 단백질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DNA를. 그렇다. 그러면 완전하게 100% 인간 DNA를 만들어가지고 구성해서 G한테 넣어주면 이 G가 인간의 DNA를 가지고 만든 항체가 100% 인간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 항체가 되겠죠. 의약품의 클래스가 100%. 완전 올라가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말을 되게 이렇게 좋게 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그 있잖아 애기들 장난감을 보면 이렇게 판에 구멍 뚫려 있는데 별 모양 구멍 뚫려 있는데 네모 이렇게 또 막 맞춰보니까 안 맞으니까 딴 거 세모 맞춰보고 그다음 별 맞춰 들어갔다 이거 딱 맞는 그런 거잖아. 그렇지. 맞는 걸 찾아서 그거를 이제 DNA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80대 20이 아닌 100% 인간 항체랑 똑같은 항체를 만들어서 걔가 타겟팅을 딱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말이 만들어진 쉽지. 이거 진짜 말이 쉬운 거잖아요, 이거. 이거 네, 진짜 말이 쉽지 진짜 이거를. 대단한 거예요 이거. 누가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도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 방법을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그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는 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히 발전시킨 어떤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 멋있다.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노벨상이 이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지 스미스라는 분이랑 그레고리 윈터라는 분이 발견한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이에요. DNA를 넣었을 때 그 DNA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첫 번째 노벨상. 자, 노벨상 첫 번째 나왔고 네. 그다음 자 이제 끝나갑니다. 두 번째 노벨상 있어. 네. 두 번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이제 진화를 촉진하신 분이에요. 세균의 진화. 원래 세균의 진화라는 게 그 DNA 한 개가 바뀌면 그 다음에 단백질 구조가 약간 바뀌고 또 하나가 바뀌면 또 약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촉진하는 거예요. 흥미로운데? 요걸 촉진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효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근데 이 효소는 그 특정 세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균이 이 A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데 그러면 얘가 만드는 이 효소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없을까? 원래 진화를 그대로 둔다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진화 그대로 둔다면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서 그 A라는 물질을 더 잘 분해하는 세균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면 DNA를 조작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그 A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그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DNA 서열을 무작위로 계속 바꿔요. 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끼워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작위로. 무작위로 하다 보면 그 A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조금씩 달라져서 계속 나오겠죠. 조금씩 달라져서. 그러면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네. 더 나빠지는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빠지는 건 다 버려. 원래 거랑 비슷한 것도 다 버려. 좋은 것만 남겨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 효율이 훨씬 더 좋은 효소를 만드는 세균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인간이 진화를 촉진 하는 방법을 이 하는 방법을 쓴다고요? 그렇죠.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근데 이제까지 촉진을 안 한다는 했어요, 이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이 쉽지 다. DNA를 어떻게 붙일 건데? 아 그런가? DNA를 어떻게 자르고 아 어떻게 그 붙일 기술은 건데? 뭔가? 지금 하는 말이 다 말이 쉬운 거지. DNA 단위가 나오니까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애기가 이렇게 구멍에다가 모양 맞추는 것처럼 하는데 애기는 손에 잡히는 단위지만 이거는 분자 단위에서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진화는 빨리 촉진될 것 같은데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 네. 아니요, 이거는 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원래 진화의 시간을 보다는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훨씬 짧은 빨라지는 거야. 훨씬 빨라지는 거고. 노가다를 해서 비교가 안 되긴 하겠죠. 어, 원래 몇 년 랩업을 단위로 줄어들 노가다를 해서 뛰어가지고 빨리 랩업 그치, 이게 돌연변이가 자연상에서는 이제 잘 네. 일어나지 않고 가끔씩 일어나는데 그거를 인간이 무작위로 이제 해줘가지고 돌연변이를 여러 발생시키는 돌연변이를 거니까. 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 프랜시스 아놀드라는 분이고, 요분은 이제 독자적으로 또 이제 따로 받으신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상상은 하기 쉬운 것 같은데 구현하는 게 진짜 어려웠을 근데 것 이거를 같아요. 이렇게 방법론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과 인력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충분히 거잖아요. 할 수 있죠. 여러 분야에 괜찮네. 그래서- 그래서 받을 만해. 요 두 그 뭐냐, 요번에 이 앞에 얘기했던 그 두 분, 디스플레이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을 발명하신 분이랑 그다음에 미생물의 진화를 촉진에 성공하신 요 두 분의 기술을 합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단백질을 우리가 특정했잖아요. 찾아서 네. 특정 단백질을 찾은 다음에 얘를 효율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아, 더 특이한 거, 더 특이적으로, 더 잘 결합하는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나온 게 휴미가. 휴미라에 있는 아달리무맙이라는 약이고, 이 이게 약이 특허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특허가 끝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지금 노벨상은 시장을 지금 팔리고.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 노벨상이 좀 걸려요? 개발을 하고 얘가 실제로 인류 발전에 도움이 공헌을 되었는가, 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파급력을 끼쳤는가, 뭐 이런 것까지 보는 하긴 거라서. 무릎 쥐고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파가지고 스티븐 호킹은 노벨상 못 받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기여를 못 노벨 해서. 물리학상인가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고 기여를 이렇게 했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한 다음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은 사람한테는 안 주니까. 그럼 물리학상은 주기가 되게 어렵겠네. 뭐 아인슈타인도 받았는데 뭐. 맞아. 하여튼 허블도 그렇습니다. 받았고 네, 뭐 에드윈 허블도 받았고. 되게 좋은 그럼 좋은 이게 상인 것 같아. 식량에도 쓸 수가 있을까요? 그 진화 촉진하는 게? 진화 촉진이 그럴 수 있지 사용할 수 있죠. 않을까요? 이게 사실 진화 촉진이라는 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DNA 단위. 우리는 그냥 질병 치료에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효소라는 게 진짜 여러 군데 실험에서 사용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촉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돈 있고 인력 있는 큰 회사만 이제 이거 돈이 되겠다 그런 류마티스 시장처럼 이렇게 큰 시장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거 만들면 탈모만 잡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거 노벨상 받아야지. 그런 거거든요. 인류 평화상을 하나 만들어. 맞다. 그 평화상도 받고 생물학상, 그거 뭐 화학상 다 받겠네. 엄청난 인류 평화에 기여하잖아요. 부부간에 싸움도 안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예. 스트레스 저하, 인류의 스트레스 저하 막 이런. 지금 사실 탈모제에 대한 치료제도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나 그것도 한번 이제 주고 싶었어. 탈모 치료제가 FDA 공인받은 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 있어요. 그 많은 치료제 중에 FDA 승인받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대. 그래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근데 기전을 모른다고. 미녹시딜 같은 거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전을 모른다. 미녹시딜은 기존을 알 텐데. 그리고 그 뭐 너무 부작용이 아니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웃긴 거야. 탈모 얘기는 양 얘기하면서. 근데 주변에 많지 않아요? 좀 있죠. 그러니까 한 20대도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막나뭐 그래도- 검은 콩 먹고 검은 뭐 이런 거 먹고 뭐 근데 이게 어떻게 기초적인 건데, 근데 왜 탈모가 아직 많아요? 그 탈모 치료제가 이제 그거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탈모 치료 지금 이제 FDA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는 남성 호르몬의 합성을 좀 예, 이렇게 줄여주는 저하- 거거든요. 이게 남성 호르몬 자체가 탈모랑 연관이 있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줄여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되는 거냐? 이게 남성 호르몬을 뭘 줄여주니까. 선택할 거냐? 머리냐? 네, 호르몬이냐? 그런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세균의 진화 촉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것도 했냐면 그 바이오 연료 그런 것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겠네. 그래서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뭐 환경 보호 뭐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제넬릭이
화학약 복제한 건가요? 제네릭. 제네릭은 그렇죠. 어. 화학약. 그 제넬릭은 특허가 풀리면 바로바로 금방 이게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풀려도 이거 바로 생산을 못 한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바이오시밀러랑 제네릭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사실 잘 없을 거예요. 전 처음 들어봐요, 두 개 다. 둘 다 쉽게 말하면 복제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둘 다 복제약인데 의약품이 화학적으로 합성해내는 게 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포를 키워가지고 항체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파트 2로 넘어가는. 근데 해서, 네. 그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얘는 특허가 딱 풀리면 바로 그냥 합성하는 것만 딱 해가지고 딱 설계도 찍어내면 넣어서 됩니다. 그냥 딱딱딱 공장 되고. 만들어서 그냥. 그렇죠. 네.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합성하는 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왜- 장점은 장점 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의 장점 네. 뭐가 있지? 비싸게 그냥 받아먹을 수 방법이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만들 수 방법이- 있는 약도 다른 거. 안정성이 더 높지 않아요? 안전성? 바이오시밀러가 네. 화학. 화학약에 비해서 제네릭보다? 제네릭보다 좋은 점은 그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좋다기보다는 생물학적 제재가 좀 더 좋은 건 타겟팅이 확실히 높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노리는 것만 딱딱 잡아가니까 바이오시밀러는 똑같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복제약이랑 오리지널 약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밀러라 그러는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비슷하다고 거의. 하는 역할도 똑같고 뭐 한데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씩. 너무 재밌었어요. 네. 끝입니까? 아주 유용한 정보들. 오랜만에 과학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수능 지문도 과학 수능 문제 봤어요? 몇 진짜 개들? 그 보다가 뭘 터진 줄 그거요? 알았어. 네, 구경이에요. 몇 개 봤는데 못 풀겠더라고요. 아니 그거 봤어요. 나 유튜브에 네. 그 영국의 초중고 영어 선생님들한테 우리나라 수능에 나온 이제 금년 거 말고 작년 수능 시험 문제를 보여주면서 풀어봐라. 그랬는데 지문을 못 읽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긴 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전혀 없어요? 쓰지 않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이 글이. 뭐 이런. 네, 그러면서 그게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1분 동안 지문 읽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근데 이 주제랑 너무 다른 얘기라서 그 수능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없이 들어가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요즘 수능은 교과서 다 외워야 되고 그쵸. 시사도 알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봐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기본 지식 바꿔야죠. 없이 풀 수 있는 거면 기본 참 지식 내가- 아니, 기본 지식이라는 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 지문 내에서 답을 찾아내는 건데 네.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그 지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는 다 나중에. 하여튼 소감은 한마디씩 재밌었어요. 아니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아까 그 암세포랑 합성해가지고 했을 때 그럼 암세 그 무한히 증식하는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면 항원 네. 항원을 만들어내는 거면 약을 그거를 통해서 약을 만들어도 미안해 항원이 아니라 항체. 미안해 나도 헷갈린다. 해서 약을 그걸 무한히 증식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약을 만든 거면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약도 계속 먹잖아요.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먹지 번씩. 않아요.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가 다 돼버려서 주사로 해야 돼요. 그럼 그 주사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게 약이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 뭐 한 번 맞으면 한 달 가는 약도 있고 한 번 맞았을 때 뭐 일주일밖에 안 가는 약도 있고 달라요. 괜히 20조가 아닌 진짜 계속 맞아야 돼. 저 그게 왜 궁금했냐면 그게 무한히 계속 증식을 하고 안 죽는 거면 안 죽는 그 항체를 만든 거면 사람한테 넣으면 안 되냐? 아니 만든 거면 계속 증식할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맞은 게 아니라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어서 그것도 근데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다른 사이드. 그죠. 이야기. 세포를 넣는 게 아니고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몸에 넣는 게 아니고 물질을. 걔가 만들어낸 항체를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 결과물을. 아, 왜냐하면 세포를 넣어주면 위험하죠. 얘는 어쨌든 암세포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죠, 그죠. 몸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 하면 이제 뭐 끝나는 거. 자, 그렇죠. 만나면 이제 끝. 그치. 가서 만나면 끝. 맞아. 그렇군. 저는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예전에 문이과로 나눠져 있었고 이런 거를 솔직히 관심을 안 갖고 살잖아요. 지금 한 얘기들은. 근데 저는 조금만 지나면 이런 게 되게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흔해질 거고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게 지금 되게 흔한 것처럼 엄청나게 흔해질 거고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는 앞으로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는데 학생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되게 쉬운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멍에 별 넣냐 네모 넣냐 세모 넣냐 이 얘기인데 다들 뭐 생물화학 뭐 어려워 이러니까 이게 말이나 이게 딱 그 식을 보면 어려운 거지. 이거 덮어놓고 그냥 설명 들으면은 단순하네 이런 생각 드는 거니까.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좀 더 쉽게 하고 싶었는데 재료 형님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책 중에 배드 사이언스라는 책하고 측정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책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내가 이걸 던져준 건 이 주제를 던져준 건 이번에 뉴스를 노벨상 관련해서 뉴스를 보다가 저게 이 약을 만드는 원천 기술이라서 뭐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난 모르니까 던져줄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다양한 분야로 한 명씩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 이렇게 지극히 상업적인 약간 우리 중에 유일한 이공계 둘이구나. 과학 한 명 있으니까. 근데 참 이게 지금 인류가 이 분야별로 이 뭐랄까 진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랄까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앞선 뭐 수준이 있는 분야를 만약에 인간의 몸 쪽으로 가져오면 아직 거긴 멀었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같은 방법을 여기에 대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애들이 쓰는 뭐 끼워 맞추기라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찾은 것만 해도 노벨상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분야니까. 근데 나중엔 대부분 다 이렇게 의학이나 화학 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요? 제일 효율이 높은 게 사람 몸이니까. 뭐 나중에 아니지. 우리는 나중에 다 로봇으로 다 바꿔야지. 의체로 다 바꾸는 거지. 근데 은하철도 999 못 근데 봤어. 지금도 그 로봇이나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올라가 있어서 그렇지.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체감? 기술이 올라가는 속도가 체감돼 있지. 나중에 DNA를 활용하는 기술이 올라가면은 왜 플라스틱 관을 몸에 넣냐? 그냥 관을 하나 만들어라 DNA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 그거 넣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팔 하나 만들어. 네. 아니 왜 반도체로 그렇게 힘들게 그 땅에서 광물 캐서 왜 그래? 그냥 단백질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단백질 이렇게 하면 반도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뇌가 제일 효율적이니까 단백질을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 뭐 슈퍼맨처럼 크리스탈의 데이터를 저장하진 않겠지만 아니, 기술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의 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대요. 와 필요하다. 그럼 영화처럼 이제 뭐 크리스탈 하나 이렇게 찡 꽂으면 이제 화면 나오고 가능은 한 거예요. 그게. USB처럼. 네,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데 이제 그럼 그거잖아요. 그 저장하는 물체의 가격이나 뭐 가공하기 쉬운 정도와 데이터 저장의 양인데 전 세계 석학들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다면서요. 모여서 결국엔 단백질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라고. 사람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까지 가면 모르겠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결론. 아직 근데 아직은 사람이 뇌에 그 정보가 저장되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모르기 전혀 때문에 모르죠. 예.
그게 되려면 그건 가능하대요. 우리 식구전은 안 될 것 같은데. 닭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생닭 이렇게 그 뼈 그 신경 부분에 이렇게 다 넣고 머리 칩 같은 거를 생닭 머리가 없잖아요. 거기다 꽂아 놓고 몸을 다 쪼갠 다음에 하나씩 붙이면 애기치가 움직여요. 이제 붙을 때마다 날개 붙으면 날개 이렇게 움직이고 지가 이렇게 다리 붙으면 자기가 이렇게 기억하고 뭐 자극을 주면 움직이는 거는 근데 가능하겠지. 그 패턴을 아니까 이제 얘가 그 패턴에 막 그냥 꼼짝꼼짝 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날개짓을 한다든지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 일상 지식을 이런 화학이나 의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주 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네, 재밌었습니다. 재미있는 노벨상 아. 이야기. 마무리? 네.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많이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쉽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no Superman.